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강 넘버원 미 해병대 출신 장교가 한 한국인 노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고 하는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노인을 본 수많은 미군들 역시 하나같이 일어나 한국 노인에게 깍듯이 격려하며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미군들을 울린 이유가 한국 군인들의 믿을 수 없는 행동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행동이길래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이 미군 장성들의 눈물을 훔치고 있는 걸까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맥레이입니다. 올해 95살 한평생 군인으로 살아왔죠. 오늘은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참전용사 감사 행사라고 하네요. 제 몸은 이제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의 풍경은 늘 가슴을 숙연하게 만듭니다. 하얀 십자가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마치 하늘로 향하는 계단 같아요. 이곳에 잠든 전우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많은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장병들은 정중하게 노병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저도 한 젊은 해병의 도움을 받아 자리에 앉았죠. 맥레이 대위님,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십니다. 저를 안내하던 젊은 해병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으려는 찰나 마이클 로저스 대장이 단상에 올라 행사 시작을 알렸어요. 오늘 우리는 자유를 위해 싸운 용감한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특히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워준 우리의 동맹, 한국 청룡부대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청룡부대라. 56년 전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로저스 대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1967년 짜빈동 전투에서 미군 부대를 구한 한국 해병대 청룡부대의 이정호 소대장입니다. 그때였어요. 휠체어를 탄 노인 한 분이 천천히 입장하셨습니다. 90살의 나이에도 군인의 위엄이 느껴지는 분이셨죠. 순간 우린 눈이 마주쳤습니다. 56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이정호. 제 입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어요. 이정호 소대장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맥레이 대위. 이정호 소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56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행사장은 숙연한 침묵에 휩싸였죠. 그날 우리는 모두 살아남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호 소대장이 말을 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1967년 베트남 짜빈동으로 다시 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1967년 2월 베트남 짜빈동. 습하고 덥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시기였죠. 저는 당시 미 해병대 대위로 수색 중대를 지휘하고 있었어요. 짜빈동 기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 미군과 한국 청룡부대가 공동작전을 수행하던 곳이었지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저는 한국군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었어요. 한국군? 미군 없이는 전투도 못하는 부대 아니야? 제가 부중대장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국군 장교가 들었더군요. 이정호 소대장이었습니다. 이정호 소대장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실전에서 직접 확인하시죠. 당황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호 소대장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작전 회의를 가졌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이 지역에 베트콩이 집결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내일 우리는 북쪽 고지를 정찰할 예정입니다. 미군은 서쪽에서 한국군은 동쪽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제가 작전 계획을 설명했지요. 이정호 소대장이 의견을 냈습니다. 베트콩이 이 계곡에 매복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먼저 정찰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호 소대장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각자 텐트로 돌아갈 때 이정호 소대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맥레이 대위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경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저는 그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텐트에서 다음날 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후덥지근한 날씨에 모기가 끊임없이 달려들었죠. 시계는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바깥에서 갑자기 총성이 들렸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더니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즉시 무전기를 집어들었어요. 여기 맥레이 대위다. 상황 보고하라. 대위님, 베트콩이 기습 공격을 해왔습니다. 수백 명으로 추정됩니다. 순간 저는 이정호 소대장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서둘러 텐트를 나서는 순간 하늘을 가르는 로켓포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기지 한쪽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기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총성과 폭발음, 병사들의 외침이 뒤섞였어요. 저는 재빨리 지휘소로 향했지만 그곳은 이미 베트콩의 첫 번째 타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부대, 방어 진영을 갖추라. 제가 무전으로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동쪽에서 질서정연한 대응 사격이 시작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국군 청룡부대였습니다. 이정호 소대장이 이미 병력을 정비해 대응하고 있었지요. 이정호 소대장, 상황 보고하라. 제가 무전으로 물었습니다. 베트콩 약 2,500명으로 추정됩니다. 동쪽과 남쪽에서 집중 공격 중입니다. 우리는 방어선을 형성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군은 이미 질서정연하게 방어진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이정호 소대장은 마치 이 공격을 예상했던 것처럼 빠르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맥레이 대위님, 서쪽 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곳을 베트콩이 장악하면 우리 전체가 위험합니다. 이정호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즉시 제 중대의 서쪽 고지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베트콩의 화력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우리 부대는 전진하다가 집중 사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맥레이 대위님, 움직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그쪽으로 갑니다. 무전기에서 이정호 소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군 소대가 놀라운 속도로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베트콩의 집중 사격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전진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엄호하며 차근차근 고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한국군이 아니다. 제 옆에 있던 부중대장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지금까지 한국군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용맹함과 규율, 전술적 움직임은 최고 수준이었어요. 한국군이 서쪽 고지를 확보하자 우리도 합류했습니다. 이정호 소대장은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베트콩이 이 고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티면서 반격할 기회를 엿봐야 합니다. 그의 판단은 또다시 정확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베트콩의 대규모 병력이 우리가 있는 고지를 향해 공격해왔습니다. 총성이 밤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전투는 점점 치열해졌습니다. 우리 부대원들이 하나둘 부상을 입기 시작했어요. 탄약도 점점 부족해져 갔죠. 상황은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맥레이 대위님, 탄약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정호 소대장이 물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병력도 절반 이상이 부상을 입었고요. 이정호 소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가 베트콩 주력 부대를 견제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부상자들을 후방으로 대피시키십시오.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당신들만으로는 버티기 힘들 거예요. 이정호 소대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청룡부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병사들에게 한국말로 지시를 내렸어요. 저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청룡부대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린 미군 형제들을 지켜야 한다. 모두 준비됐나? 이정호 소대장이 마지막으로 물었고 모든 병사들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기세로 베트콩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한국군의 돌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용맹했어요. 그들은 마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베트콩도 이런 돌격에는 당황한 듯 했어요. 순간적으로 적의 사격이 흐트러졌고 우리는 그 틈을 타 부상자들을 후방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지 아래에서 더 많은 베트콩 병력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우리 미군 분대 하나가 그들에게 포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브라보 분대가 위험합니다. 누구든 지원해 주십시오.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이정호 소대장이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포위된 미군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적의 집중 사격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전진했습니다. 이정호 소대장은 직접 부상당한 미군 병사를 등에 업고 적진을 뚫고 나왔어요. 그 모습은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동료를 버리지 않는 그 용기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제 입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어요. 이정호 소대장의 희생적인 행동에 다른 한국군 병사들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엄호하며 포위된 미군 분대를 성공적으로 구출해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한국군 병사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정호 소대장도 어깨에 총상을 입었지만 계속해서 병사들을 지휘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군 청룡부대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용감하고 훨씬 헌신적이었어요. 그들은 우리 미군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전투는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함께 싸웠어요. 우리의 공중 지원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새벽녘에는 베트콩의 공세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이틀 무렵 우리는 마침내 베트콩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더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었지요. 저도 다리에 총상을 입어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이정호 소대장은 어깨 부상에도 불구하고 전장을 누비며 병사들을 격려했어요. 전투가 끝난 후 우리는 전투 지역을 수색하고 부상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호 소대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맥레이 대위님 괜찮으십니까? 네, 덕분에 살았습니다. 제가 대답했지요. 당신 부대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정호 소대장은 웃으려 했지만 갑자기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멀리서 담요로 덮인 시신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정호 소대장이 한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담요를 걷어내자 젊은 한국군 병사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너무나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박중사. 내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이정호 소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고향에서부터 함께 자란 형제 같은 사이였습니다. 이정호 소대장은 박중사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함께 묵념을 했어요. 그는 항상 이 전쟁이 끝나면 고향에 돌아가 농사를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호 소대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이제 그는 영원히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군요. 우리 주변에는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모두 깊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 느꼈던 전후에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이정호 소대장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서로를 위해 싸웠고 서로를 지켰습니다. 그날 이후 미군과 한국군 사이에 있던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전우가 되었어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훈련하고 무엇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게 되었지요. 저는 그날의 전투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이를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한국군 청룡부대는 그 교훈을 저에게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짜빈동 전투는 베트남전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되었어요. 하지만 그 전투의 진정한 영웅들, 한국군 청룡부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6년이 지난 지금 저는 드디어 그분들에게 제대로 된 감사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의 행사장에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마이클 로저스 대장의 도움을 받아 연단에 올랐어요. 휠체어에서 일어서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제 두 다리로 서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앞에서 저는 56년 전 짜빈동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한국군을 의심했던 일, 그들의 놀라운 용기를 목격한 일, 그리고 이정호 소대장과 그의 부대가 어떻게 미군을 구했는지에 대해서요. 나는 한국군을 오해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그들은 내 형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정호 소대장과 한국 참전용사 여러분, 당신들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이정호 소대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도 제처럼 거동이 불편했지만 꼿꼿이 서서 저를 향해 경례했어요. 그 순간 행사장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로저스 대장이 다시 연단에 올랐어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잊혀졌던 영웅들의 이야기가 드디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정호 소대장을 연단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정호 소대장은 휠체어를 타고 연단으로 올라왔어요. 미국 친구 여러분, 그리고 존 맥레이 대위. 이정호 소대장의 목소리는 나이 탓에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국적이 다른 군인이 아닌 하나의 전우로서 싸웠습니다. 이정호 소대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는 전투의 상세한 내용보다 전우애와 희생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 청룡부 대원들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국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정호 소대장의 연설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많은 이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것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선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로저스 대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제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바로잡는 자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짜빈동 전투에서 보여준 한국군 청룡부대의 용맹함을 기리기 위해 명예의 전당으로 함께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의 명예의 전당은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군과 한국군 군악대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로저스 대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기념식을 가지려 합니다. 한국군 청룡부대와 미 해병대가 함께 싸웠던 짜빈동 전투를 기념하는 명판을 이곳 명예의 전당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명예의 전당에 울려 퍼졌어요. 로저스 대장은 손짓으로 저와 이정호 소대장을 앞으로 나오도록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휠체어를 타고 단상 앞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는 천으로 가려진 명판이 있었습니다. 로저스 대장이 우리에게 함께 그 천을 걷어내라고 했지요. 이정호 소대장과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함께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름다운 동판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67년 2월 베트남 짜빈동 전투에서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 청룡부대는 전투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국적을 초월한 형제에 목숨을 걸고 전우를 구한 용기,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위한 헌신. 그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명판 아래에는 전투에서 희생된 미군과 한국군 병사들의 이름이 모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정호 소대장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중 하나의 이름을 쓰다듬었어요. 박중사의 이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정호 소대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군에게 감사할 차례입니다. 이정호 소대장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맥레이 대위, 우리는 함께 싸웠고 함께 승리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미군과 한국군 참전 용사들이 서로를 포옹하고 존경을 표하는 감동적인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전장에서 맺어진 전우애는 변함없이 강했어요. 로저스 대장이 다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빚을 갚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억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음 깊이 동의했어요. 전쟁의 참혹함은 잊혀질지 몰라도 그곳에서 빛났던 인간의 고귀함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하니까요. 행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정호 소대장은 베트남전 당시 청룡부대가 작성한 전투 일지를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기증했어요. 저도 제가 보관해온 짜빈동 전투 관련 자료들을 함께 기증했습니다. 로저스 대장은 자리에 모인 젊은 장병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노병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정신은 우리 군인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로저스 대장은 결정적인 순간을 알렸습니다. 이제 한국군 청룡부대와 미 해병대의 우정을 기리기 위해 특별한 순간을 마련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에 미국과 한국의 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립하여 경의를 표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미군과 한국군 군악대가 함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숙연한 멜로디가 알링턴 국립묘지의 하얀 십자가들 사이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영웅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음악을 들으며 베트남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들을 떠올렸습니다. 행사장 뒤편에서는 젊은 장병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나란히 들고 있었어요. 두 국기가 바람에 나란히 휘날리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로저스 대장이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낸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위해 싸운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정호 소대장이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맥레이 대위, 우리가 함께 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 기억은 평생 제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당신과 청룡부대가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이정호 소대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낡은 군번줄이었어요. 이건 박중사의 것입니다. 그는 늘 이것을 미국에 가져가서 미군 전우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소원을 이루어줄 때가 됐네요. 그는 군번줄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소중히 받아 가슴에 품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호 소대장과 저는 명예의 전당 앞에 남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56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요. 그는 전쟁이 끝난 후 한국으로 돌아가 군 생활을 계속했다고 했습니다. 장군까지 진급했지만 항상 짜빈동 전투와 그곳에서 잃은 전우들을 잊지 않았다고요. 저는 제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전쟁 이후 심리적 트라우마로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다른 참전 용사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던 이야기를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저와 이정호 소대장은 명예의 전당 앞에서 마지막 경례를 나누었어요.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정호 소대장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내년에는 한국에서 만나기로요. 알링턴 국립묘지를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명판에 새겨진 이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평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낸 자유입니다. 로저스 대장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휘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국경을 초월한 형제애라는 더 큰 선물을 주었다고요. 그날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맺어진 약속은 단순한 재회를 넘어 두 나라 사이의 굳건한 동맹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정호 소대장과 저는 비록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같은 가치를 위해 싸웠고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전우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짜빈동 전투에서 빛났던 한국군 청룡부대와 미 해병대의 전우회, 그리고 56년이 지난 후에도 변함없는 그 우정의 이야기를요. 저희 감동 테라스는 1967년 베트남 전투에 참전하셨던 한국군과 미국 참전 용사들을 기립니다. 그들은 함께 싸우며 죽음을 넘어선 전우회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고 반세기 동안 숨겨졌던 그날의 진실을 되새깁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